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렛 제466화 이토준지 매니악 두 번째 편 이제 마지막 편 시작할게요. 와.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알렉스왕입니다. 와, 도망 안 갔어. 이 정도쯤이야. 네. 본척이 아직까지 먹히고 있죠. 진짜. 시작하기 전에 뭐 지금 서평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이 있어야 서평을 쓰지 않나요? 아, 텀블벅에 후원하셨을 거로 믿고 책 가지고 5%인데? 더 하겠지. 한 10%는 있었겠지. 그 뭔가 설문조사 하지 않은 나머지 그래, 50%가 깜빡하고 안 하셨을 거야. 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 뭐 7화 얘기해 봅시다. 자, 7화는 묘비 마을. 저는 여기서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게 봤어요. 아, 이거 재밌어요. 훌륭해요, 굉장히. 웃겼어. 이거 재밌게 좀. 봤어요. 이거는 한편의 어떤 영화로 좀 구성을 해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중간에 연출도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가령 그 우물에서 뭔가 튀어나오는 나 이게 진짜로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었는데 약간 망상으로 선회를 하더라고.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 뭐 이미지적으로나 뭐 아이디어적으로나 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 네. 그 곰팡이 편보다 약간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 이것도 긁으면서 봤어요. 그만 긁어. 자, 시작하면 이제 오누이가 나와요. 뭐 차를 타고 자기 여동생 친구네 가는 길인 것 같아. 근데 가다가 어떤 여자를 차로 치여. 그러더니만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얘 그냥 싣고 가자 하더니 트렁크에 싣고 가버렸어. 처음에 트렁크에 실지 않았죠. 처음에 뒷좌석에 실었죠. 그래서 피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길이었어. 그러니까 아무도 인적이 없는 걸 보고 그냥 바로 싫더라고. 뭐 약간 고민하다가 근데 뭐 병원도 없고 뭐 그냥 일단 싣고 보자 뭐 이런 거야 뭐야. 아니, 맨 처음에는 뒷좌석에다 실었는데 병원 가려고 보니까 이미 숨진 죽었어. 거를 발견하고선 트렁크를 이제 옮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을에 진입을 하는데 뭔 이놈의 마을은 차도에 묘비가 있어. 그래서 그거 막 부딪히잖아요. 물어보니까 여기 죽은 사람들의 묘비다. 죽은 자리에 묘비가 바로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 그 여동생의 친구 이즈미가 있는 그 마을이었죠. 그래가지고 저 이즈미가 얘네들을 맞이해가지고 뭐 마을 여기저기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얘 설명에 따르면 그 사람이 죽은 자리에 바로 묘비가 생기는 거고 묘비가 되기 전까지는 노터치 해야 된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이런 금기가 언급되는 순간 무조건 어기게 돼 있지.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이미 엉긴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렇지. 모든 생명체면 벌레도 해당됩니까? 벌레까지는 아니고 포유류 정도까지 돼요, 그러면. 고양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설명하기로 묘비 크기가 다 제각각인 것도 그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 뭐 이런 거였어요. 고양이 나중에 죽은 거 보면 조그맣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인간 중심의 사고야. 그러니까 보면은 왜 귀신이 없냐라는 어떤 질문에 그럼 뭐 곤충의 귀신 유령은 어딨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있지만 눈에 잘 안 띄는 거 아닐까요? 조그마서. 그러니까 뭐 물벼룩의 뭐 유령 뭐 이런 거 있을 알고 보면 법하잖아. 우리가 눈 감았을 때 보이는 게 그런 유령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영혼의 존재라는 건 뭐 인간만 마치 가진 것처럼 뭐 그렇게 치부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포유류까지만 허용을 한다. 그래, 고양이 인간이 생긴-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또 다른 설명이 이제 손 타가지고 이리저리 옮겨진 시신은 결국 마을에 어떤 깊은 우물이 있는데 거기다 던지곤 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게 좀 무서운 것 같아. 우물 나오는 순간 좀 그래. 우물에서 뭐 튀어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이즈미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상 그 지금 이즈미 동생이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 산에 놀러 갔다가. 손목에 방울 달린 뭐 팔찌를 하고 있더니 딱 걔였거든요. 옷차림이랑 뭐랑. 그 아까 그 차에 치인 게 바로 걔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오누이가 불안해지지. 그럼요. 사람이 이미 죽인 거부터가 그 불안한 잡을 안 건데 서기지. 그게 근데 알고 지금 보니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면서 잘 기억이 안 났어. 이거 분명히 원작에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야 이거 트렁크에서 자라나면 되게 웃기겠는데 라는 생각이었거든. 저도 처음에는 그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어쨌든 그 마을 사람들이 결국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하죠. 그래서 결국 오누이는 꽉 고민을 하다가 밤에 마을의 깊은 우물에다가
그 동생 아유미라고 하는 그 동생의 시신을 던져버립니다. 그 트렁크 열어보니까 살짝 뭔가 이상해져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때 던지니까 그 우물에서 여기 뭐 누가 아주 여기 죽였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럼 뭐 약간 했는데 속은 듯한 느낌도 있는데 그거는 얘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 망상이었는지 꿈이었는지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상상을 했겠지. 근데 그 던져 버릴 때 팔찌를 하필 또 끊어 먹어가지고 그 앞에 남았죠. 그게. 그러네. 증거물을 남겼구만. 그거를 이제 또 발견을 하게 되죠. 그렇죠. 전두가 얘기한 것처럼 다음날 이즈미는 그 동생이 이제 방울 달린 손목띠를 발견하죠. 그리고 오누이한테도 이제 피해가 가는 것 같아. 그 오빠는 그 손부터 묘비화가 진행되더니만 결국 사망을 해요. 그 손에서 그게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옮겨간다는 사실도 아이디어가 너무 대단한 것 같고. 그리고 여동생은 그 앞에서 계속 고맹나사해 막 이러고 있어. 여동생은 죽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즈미 가족들은 무슨 유서 같은 거를 쓰고 모두 묘비가 됐어요. 그 집 안에 묘비가 3개가 생겨 있고 앞에 유서가 있는 장면으로 그건 끝났죠. 진짜 왜야? 그러니까 오빠를 죽였나? 이 가족들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지 이제 살아갈 어떤 희망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동생이 죽은 사실에 되게 망연자실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동반 자살을 했다. 네, 뭐 그런 이런 정도로 볼 수 느낌이에요. 있겠죠. 이상하네. 너무 이상한데? 대규모의 동반 자살 아닌가? 그러니까 여동생은 왜 산 거야? 같이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는데. 여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걔네를 되게 환대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죄가 죽인지도 있다. 모르고 네. 뭐 그런 어떤 죄책감 때문에 그냥 자살했다 뭐 이런 정도로 보이고 싶었던 것 같고 결국 마지막에 그 집 안에 묘비가 이제 자라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그냥 전시하고 싶었던 욕망으로 구성한 작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왜냐면은 그 자리에서 묘비화 되지 않은 사람을 또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묘비화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사람 시체에서 돌뿌리 같은 게 나오는 모습을 거기 처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 오빠의 손에서 나오는 순간에 되게 섬뜩했어요. 그 전반적으로 다 변하지 않았나? 손 말고도? 처음에는 손부터 하다 나중에 다 변했죠. 자, 8화는 공포의 중증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폐총이라고 이제 조개 무덤 안에 이것도 이게 대박이었어. 사실은 이미지적으로는 전체를 다 통틀어서 제일 셌지. 이것도 너무 셌죠. 그러니까 이상한 퇴적층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이 퇴적층 가운데 어린아이 두개골이 있어. 그래서 마치 이 인간 형태가 계속 조금씩 이게 늘어나는 듯한 그런 형태의 이제 무덤이 발견이 된 거죠. 이게 96년이야. 그러고 나서 2017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무슨 추모식에 다녀오는 가족이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 언니, 동생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특이하게 언니 성우가 박노미 씨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노미 씨가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같은 경우는 레이미인데 되게 예뻐. 이뻐. 그런데 어렸을 적에 막 연예인도 할 정도로 이뻤는데 현재는 포기했다. 근데 이제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언니는 엄마가 약간 괄실해. 너는 동생처럼 예쁘지가 않아서 뭐 그런 거야. 이렇게 하다가 꼭 항상 이제 운전하다 이게 한눈 팔면 벌어지는 일들이죠. 호러물에서는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다. 근데 이제 이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레이미 같은 경우는 표지판이 또 하필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얼굴 가죽을 벗겨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장면이 눈 동작까지 다 떨어져 나와 있어가지고. 만화적인 그렇죠. 표현이죠. 그렇죠. 원래 피부가 뜯기면은 이거 구멍이 뚫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얼굴 가죽 덜렁하는 거는 뭐 골든 카무에도 많이 나왔지만 네. 뭐 이런 방식으로 벗겨질 수는 없는데 아무튼 벗겨졌다. 그러고 병원에 갔는데 이상하게도 이 얼굴에 새 표피층이 자라난다. 물론 찢긴 자국의 흔적은 있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자라나는 게 보여. 그리고 얘를 뭐 엑스레이니 뭐니 촬영을 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뇌랑 장기랑 뼈 같은 게 아예 없대. 그러니까 몸이 전체로 아까 말했던 그 폐총 비슷하게 자라난 그런 존재야. 조금 할 때부터 이제 나이테가 늘어나듯이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바움쿠엔. 그 빵 있잖아. 겹겹이 되는 거. 맛있어. 그거 아니면 나이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20살이니까 그냥 20개의 층이 생겼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약간 미친 엄마죠. 어렸을 때 얘는 귀여웠는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엄마여서 그 차에서도 계속 그런 게 옛날에 어렸을 때는 내 말도 잘 들고 귀여웠는데 요즘엔 말도 안 들고 그때 걔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몸이 안에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뭐 결국 이제 파헤치겠지. 그래서 이게 앞에 그 무덤이 왜 나왔나 했더니 그 무덤을 아빠가 발견했고 이제 그래서 죽었고 그리고 언니도 입을 벌렸더니 이가 씨 사고야 사고. 뭐 그렇게 돼 있어. 저주 받은 거지 뭐. 그리고 결국 이제 엄마가 그 2살 레이미가 제일 귀엽다고 하면서 자고 있는 레이미 그 얼굴에 흉터 있는 그 안쪽부터 막 벗기기를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불렀잖아요. 안에 있지.
대답해봐. 그랬더니 진짜 엄마 안아줘 이런 거 나와요. 그래. 응. 그래서 얼굴 껍데기를 벗겨내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2살 레이미의 얼굴이 나온다. 아 근데 그거를 너도 와서 도우라고 쫓아들어. 너 뭐 하는 거니? 와서 벗겨야지. 맨 처음에는 얼굴은 혼자 벗겼는데 어. 그 벗겨놓고 난 상태가 이상하니까 몸을 또 벗겨야 된다고 그치. 그때 동원시켰군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같이 벗겼는데 그 머리만 아기고 몸은 약간 그루트 같이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긴 상태 가늘어진 거죠. 아무튼 뭐 그랬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엄마가 결심을 합니다. 아, 내가 껍질을 벗고 어려져서 레이미를 다시 낳는 게 낫겠다. 28살에 내가 어. 돼서 다시 낳겠다. 그러고 근데 나서 근데 나도 분명히 저주를 받았을 거다. 그래서 칼로 구워가지고 정신이 저주를 받은 거지. 자기 얼굴 가죽을 벗기는데 그냥 얘는 그냥 사람이었어. 사람이었어. 네. 그래서 결국 엄마는 얼굴을 붕대를 하고 있고 레이미는 그 그루트 상태로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죠. 네. 밥은 갖다 주더라고. 뭐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어쨌든 얼굴 가죽을 벗기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되게 좋았다. 그때는 안 긁었어요. 네, 그건 그냥 봤어요. 아니 엄마가 막 갑자기 벗기는 게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장면 아니었어. 뭘 벗기냐고 말을 해줘요. 얼굴 가죽. 가죽이요. 그냥 벗긴다고 그래서. 아니, 뭘 벗겨? 뭐 팬티를 벗겨? 뭘 벗겨? 그거 뭘로 이상하네. 자 그리고 표창물. 아 이건 좀 별로. 이건 좀 그래? 기괴한 어떤 상상력이겠지. 그러니까 해안가에 되게 거대한 물고기가 하나 흘러왔는데 머리에 무슨 이상한 돌기 같은 거 있고 좀 기괴한 모습이야. 근데 여기서 그 만난 남녀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여자의 약혼자가 뭐 7년 전 굉장히 유명한 어떤 페리오 침몰 사고로 바다에서 실종이 됐다. 근데 그 물고기 안에 보니까 배 안에 인간 시체들이 가득 들어 있어. 이게 소화가 하나도 안 된 거야. 그런데 배를 가르니까 그 수백 구의 시체가 살아서 막 기어 나오지. 몸이 다 흰색. 하얗잖아요. 어, 어. 머리도 하얘져 있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여자의 약혼자도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얘네들이 막 일제히 막 기어가. 결론이 뭐냐? 얘네들이 일종의 그 물고기의 기생충이 돼가지고 이 심해 물고기 배 안에서 영양분을 먹고 계속 생존한 게 아닐까 이런 거. 소문 어떻게 쉬어요? 그냥 뭐 쉬었겠지. 뭐. 그냥 진화했겠지 기생충이 뭐. 되면 진한 거죠. 머리 색깔도 바뀌고 눈동자도 없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퇴화라고 봐야 되나 이거를? 진화가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심해 진화. 적응. 네. 진화라는 게 적응 과정 아니야?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 진화가 맞겠죠. 아무튼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정도였어. 이제 애들 막 기어가는 거 좀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 인간 막 그거 막 단체로. 저 기생충들 막 기어가는 사람들이 놀래지도 않아. 어머 이게 뭐야? 뭐 이런 정도야 다. 이 세계에는 이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같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날 것 같아. 몸매는 기구도 알라다니는데 뭐 이거 갖고 놀러 갔어. 자 그리고 토미의 시리즈가 딱 하나 실려 있는데 토미의 사진편이에요. 토미가 네. 별로 안 예쁘던데 여기서. 그러니까요. 좀 안 이쁘게 나왔어. 토미가 만화책에서 되게 인외의 존재 같잖아. 사람이어서. 여기서 사람 같았어. 여기선 그냥 사람 일이야. 그런 느낌이. 그래서 그 사진부의 츠키코라는 애가 남자 사진을 찍어다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자애들한테 파는 이런 사진부 일을 하고 있지. 네. 너무 비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진짜 비싸게 팔더라고요. 막 만엔 뭐 이랬나? 어. 아무튼 그러다가 그 토미애가 이제 선더부원으로 나오는데 얘가 전학 오자마자 어떻게 갑자기 또 선더부원을 저도 해? 그 똑같은 생각했는데. 그리고 옆에 이미 부하 2마리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쁘고 매력적이라 그런 거지. 마녀의 손동은 힘이다. 아무날 수 없는데. 네. 아무튼 그러는데 이거에 치키코를 많이 이제 비난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가방을 뒤져가지고 막 사진을 압수해. 근데 이제 치키코가 또 좋아하는 남자 선배가 하나 있어. 근데 이 선배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되게 좋아했는데 하필이면 토미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짜증나지만 찍었습니다. 근데 걸렸어. 토미애가 자기 사진 찍는 걸 알아버렸어. 근데 얼마든지 찍으래. 그래서 막 찍고 있는데 이때 이 소문이 났나 봐요. 어떤 선생한테 걸렸어. 네가 요즘에 사진 찍어다 애들한테 판다며. 이래서 정확을 맞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고 가서 이제 집에 짱 박혀 있으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사진을 현상을 해보니까 뭐 토미의 시리즈를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네. 사진이 온전한 게 하나도 없잖아. 맞아요. 얼굴이 자라나는 그런. 그쵸. 다 이상한 사진이 막 찍히잖아. 네. 근데 이때 그래서 이제 뭔가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치키코가 학교에서 토미의 사진을 막 뿌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선도부 애들이 미쳐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막 해. 찾아오잖아요 집으로. 그랬더니 그 치키코가 좋아했던 또 선배는 얘를 막 숨겨주는 척 하더니 얘도 이미 토미의 어떤 그 명령에 의해서 막 목을 졸라. 그러다가 이제 그 사진 뭐 인화실이었나 그래서 약물 같은 게 많아서 뿌리고 이제 탈출을 했어. 그래서 집에 이제 또 정학 중에 이제 짱 박혀 있는데 토미애가 집을 찾아옵니다. 대담하게. 그러다가 사진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배경 사진들을 자기 방 안에 많이 걸어놨던 것 같아. 그 스페인에 뭐 가우디 무슨 뭐 이런 건물 같은 게 아마 있었겠죠. 성당이나 그런 게 있는데 얘가
토미에 같은 경우가 나 예전에 스페인에서 가우디가 지은 집에서 살았고 뭐 우리 아빠는 뭐 피카소랑 친분이 있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공격을 하는 거지. 너 허언증이지? 그거 병이요? 막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뭐 너 괴물이네 어쩌고 이랬더니 얘가 괴물 소리를 듣고 이제 갑자기 미쳐버리지. 그렇죠. 자기는 최고 예쁜 사람인데 너무 사람 같은 반응이라서 실망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 안에서 머리가 자랍니다. 그 사진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발현된 거죠. 그랬더니 그 근처에 있던 선도부원들이 뭔가 일이 잘못된 걸 알고 튀어와서 보니까 머리에서 머리가 자라고 있잖아. 근데 그 본체 머리가 얘기를 해. 이 혹 좀 잘라줘. 그러다가 우왕좌왕 하다가 머리를 자릅니다. 그냥 모가지를 잘라버려. 이게 멍청한 부활을 줬어. 그러다가 이거 살인 아니야? 뭐 이게 서로 약간 논의를 하는 듯 하다가 그냥 야, 이 잘린 머리를 이렇게 표현해. 혹을 야 빨리 태워버리자. 되게 어이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 이 머리 잘린 시체잖아. 근데 곧 그 머리가 조금씩 자라나는 게 그 보이고. 목에서 자라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걸어 나가고. 근데 치키코는 이래. 아 이거 꾸민 건 분명한데 그냥 내 방 치워야겠다 이러면서. 그럼 한장판이 피범벅이 된 방을 치워야지 이러고 있어. 아니 기괴한 개그물이었어 이거. 분명히 꾸민 건 맞지만 어쨌든 치워야겠다 이래. 야, 그러면서 끝납니다. 토미의 시리즈 중에 제일 순한 맛 같은 느낌이었어. 그렇죠. 웃겼어요 이거는. 그냥 뭐 이것도 이미지로 맨날 승부 보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토미에를 이렇게 하나 모아서 보면은 진짜 기괴한 것들도 많고 토미의 영화 시리즈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유튜브에서 이제 찾아보면 이제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막 머리 반토막 잘려가지고 막 욕실에 있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단 네. 말이야. 실사 영화로 있어요? 예. 네, 있어요. 토미에. 여러 편이 있어요. 못 보겠지. 아무튼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냥 귀여웠다. 매니악도 보는데 도미에를 못 볼 텐데. 봐봐 그러면. 실사는 못 보실걸요? 애니니까 보신 거 아니에요? 다음은 뭐 조금 재미없는 견디기 힘든 미로라는. 이거는 실제로 그 단편집에서 볼 때도 재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 둘이 산행을 하다가 뭐 약간 헤매다가 수도승 행렬가 만나요. 근데 얘네가 무슨 뭐 불밀교라는 그런 오래된 밀교에 무슨 새 교리를 더한 종교라면서 얘네들한테 다짜고짜 참선을 권해. 그래서 절로 가. 절에 갔더니 참선을 많이 장려를 하나 봐. 그래서 같은 방에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 여자는 이 종교가 되게 수상한 데라서 자기 오빠가 여기서 이제 실종이 됐는데 그래서 참선하는 척하고 오빠를 찾으러 왔다 이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무슨 유주 의식이라는 걸 치른대요. 3년에 한 번씩 산채로 관에 들어가서 뭐 미라가 되는 거래. 벌써 이상하지.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세 명의 여자가 방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그 의식을 보다가 그 불상 뒤에 문이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하고 들어갔더니 미로인데 그 신자들의 그 미라로 된 그 미로였지. 그러다가 이 오빠 찾으러 온 여자는 그 오빠 미라 발견했다고 이제 아이 나도 이년들아 가 막 그러면서 엉엉 울고 그러다가 이제 두 명이 계속 가는데 이게 통로가 안 보이잖아.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이 이제 미치지. 저 시선이 막 무섭다 계속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했는데 보니까 이 미라들이 눈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근데 왜냐면 3년 동안 뭐 산채로 서 있다고 하니까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실제로. 아 그런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참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쳐다보는 이것들이 그런 왜 이렇게 시끄러워? 3년에 한 명이랬잖아. 한 명이 아니라 한 번에 한 번에 뭐 그렇게 하는 되게 건데. 만화책에 두고 나오거든요. 되게 많은 인원이 거기 안에 책으로는 못 봐서 들어간다. 몰랐어요. 근데 진짜 몸은 안 움직이는데 눈알만 이렇게 자기 쳐다보고 있으면 무섭긴 하겠지. 사람 눈동자가 어두운 데 있으면 반짝이지 않을 것 같아도 또 그 반짝이는 순간이 있나 봐요. 고양이처럼. 그러니까 무섭게 느껴지겠죠. 아니 보였을 것 같아. 보이게 그렸더라고. 근데 그걸 조금 더 무섭게 표현했을 텐데 좀 웃겼어요. 근데 그 장면은. 그리고 요건 좀 재밌었다고 생각해. 마지막에 임팩트도 좀 있었고. 예전에 이것도 만화책에 봤을 때도 이 이미지 그대로였던 것 같거든요. 네. 자, 괴롭히는 아이라는 편인데 그 놀이터에서 그 쿠리코라는 여자아이가 자기보다 조금 어린 나오야라는 애한테 이제 놀아주는 척하면서 괴롭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귀잡아 땡기고 거기 무슨 하수도인데 막 물고 문다고. 너무 심해. 귀는 그럴 수 있지. 막대기로 막 구타하고 그리고 미끄럼틀에서 야 저기 뛰어내려봐 막 이렇게 강요하고 그다음에 저 맹견인데 가가지고 뭐 가져오라 이런 거 시켜. 난 그때 이제 끝날 줄 알았어. 죽을 줄 알았어. 나오야 죽고 이제 이야기 끝날 줄 알았는데 안 죽었대. 근데 이 정도면은 얘도 피해야 되는데 같이 놀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이 쿠리코한테 매달려서 같이 논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다 자란 쿠리코는 어떤 남자한테
남친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자기 죄책감을 막 고백하는 듯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 나 사실 그 어렸을 때 걔 나오야랑 사귀기로 했어라고 차는 얘기로 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죄책감도 아니야. 어쨌든 그렇게 됐고 이 다시 만난 나오야 같은 경우도 그냥 그 괴롭힘 당한 사실을 마치 잊었다는 듯이 뭐 그냥 이 누나가 너 귀여워서 그런 거야라고 했더니 뭐 그랬다고 그냥 받아들이죠. 너무 미화된 거죠. 그때 옛날 얘기가. 그러고 나서 둘이 결혼을 했다. 그런데 나오야는 마치 복수를 하려고 결혼을 했다는 양 곧 이 여자의 품을 떠나요. 그런데 이제 둘 사이에 어린 아들이 있어. 그런데 그 나오야 어릴 적에 괴롭히던 그 모습과 너무 닮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나오야라고 부르잖아요. 아들한테. 그래서 나 나오야 아니야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엄마가 조금씩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귀 잡아 당기는 것부터 시작하죠. 근데 그 어렸을 때 나오야가 했던 행동이랑 똑같이 하는 거야. 자꾸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엄마니까 계속 와서 매달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얘를 자극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엄마가 된 쿠리코가 또 괴롭히고 싶어졌어 하면서 이 어릴 적 그 분장을 하는 게 정말 끔찍하게 나오죠. 그 머리 삐삐로 만들고 옷 작은 거 막 끼워서 막 입은 다음에 밤에 얘 손을 잡고 공원에 가. 화장도 되게 무섭게 하고. 그 조커처럼 했잖아. 맞아요. 그 이미지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문제랑도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볼 구석도 있고 마지막을 약간 호러스럽게 끝나긴 했지만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꽤 재밌었던 것 같아 이거는. 그렇죠. 어렸을 때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 아들도 학대하는. 이 이미지가 되게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 그 삐삐하고 막 이렇게 이게 똑같은 여자 맞아? 막 이런 거 있잖아. 항상 이토준 씨가 짤로 그리는 쓰고 거. 싶은 그 이미지였어요, 진짜. 자 그리고 뒷골목이라는 작품은 뭐 이것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긴 한데 이제 하숙집인데 이 집과 집 사이에 이제 골목이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기를 담장으로 막아놓은 구조인 거야. 이토준 씨가 약간 이런 식의 또 얘기가 많잖아요. 어느 뭐 공간 들어갔는데 막 골목이 뭐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 골목 들어가면 뭐 사라진다거나 난 그거 생각나는데 이거 보면서 옆집에 그 연결돼가지고 이상한 놈 있는 그거 있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예전에 뭐 어느 동네 안에서만 일어나는 뭐 이런 것도 하여튼 그런 공간을 좀 활용 잘하는데 여기 그래서 담장을 막아놓은 거잖아요. 아예. 그래서 이거는 뭐 2차원 공간으로 가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었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하숙생이 새로 입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이 하숙집 주인이랑 밥 먹다 보니까 이 집 딸이 있어요. 중학생 딸이 하나 있는데 뭐 얘랑 이제 말을 트게 됐지. 나이가 난 사실 가늠이 잘 안 되던데. 난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중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 1편에도 뭐 그 19살 뭐 그렇잖아요. 장남이 19살이었잖아요. 근데 밤에 자려고 보니까 옆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되게 심하게 들려. 그래서 얘가 간도 크게 이상해 이런 행동을 하냐고. 창문을 타고 난간을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보는데 이제 골목에서 떠드나 이렇게 했는데 골목은 이제 막혀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지 이상하잖아. 근데 다음 날 그 중학생 딸 신호부란 이름인데 얘가 이거 멀리서 나는 소리야 신경 쓰지 마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날 밤에 또 다시 벽 쪽에서 그 막 신호부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데 뭔가 아무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안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이제 경고를 하지. 무슨 레인코트 같은 거 입고서. 자기가 여기 10년 전에 하숙생인데 그 담장 너머에 그 뭐 살인이 있었고 그 애들 시신 세구가 발견됐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갑자기 하면 아무도 안 믿겠죠. 아니 근데 그래서 벽 쪽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애들이 여기 튀어나와서 논다. 그리고 그 골목 안에는 지하로 통하는 문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한 정보는 이거야. 그 골목을 어떻게 아냐 했더니 창문으로 내다보이면 보이지 않냐라고 했는데 얘 방에는 창문이 없었거든요. 없어요. 그쪽에는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책장으로 그 창문을 막아놓은 거야. 그래서 책장을 치우니까 창문이 정말 있고 밧줄을 타고 내려가 봐요. 밧줄이 왜 있어? 있었어요. 원래는 누가 다녔었는지 거기 매달려 있었어. 밧줄이 아예. 그러니까 왜 달려 있을까라는 거야. 원래 여기가 그 애 방이었다고 하잖아요. 그치. 신호부의 방이었다고. 그래서 얘가 타고 내려가서 안에 정말 지하철문이 있으니까 열어보고 하니까 거기 정말 시신이 있더라. 그리고 벽 쪽에 이렇게 사람의 흔적이 이렇게 형상으로 된 게 6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어이씨 하고 밧줄 타고 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신호부가 나타나서 칼로 그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아니에요. 아니야? 손등을 찔러버려요. 아 손등을 찔렀나? 그래서 툭 떨어져. 근데 그러면서 밧줄에 약간 상처도 났던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실이 뭐냐? 신호부가 사실은 여기서 자기 놀이터라면서 애들을 죽였던 거야. 내 공간에서 놀지 마 하고 다 죽인 거야. 그 살인마지 죽였는데 살인마. 일주일 후에 벽에 막 형상이 나타나고 이걸 알게 된 아빠가 그 골목을 벽으로 막아버린 거지. 일단은 뭐 입막음 하려고 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하숙생이 그 이후로 안 오게 됐어. 자꾸 소리가 나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 죽였던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귀찮게 해서 아빠도 죽였고 뭐 친구 둘도 죽이고 뭐 그랬대. 그래서 총 6명이 여기서 이제 죽은 거고 그리고 시노부는 맨날 거기서 내다보면서 유령들이 거기서 못 빠져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즐겼다는 거지. 자기는 이제 밧줄로 오고 갈 수가 있으니까 괜찮았던 거죠. 내려가진 않았겠지. 아 뭐 그때는 안 내려갔었나? 밤에는 안 내려갔다고 했어요. 맨날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꼴을 보면서 막 즐겼다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죽인 것도 대단한 사이코패스지만 죽인 어떤 유령들이 반응하는 걸 보고 계속 즐거워했다라는 것도 정말 대단해. 맞아요. 심지어 중학생이다. 자 그러고 이제 그 남자가 학생이 이제 기절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노부가 내려갔는데 갑자기 밧줄이 끊깁니다. 이제 못 올라가는 거지. 그 누가 끊었나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부엌에 얘 엄마가 있었어. 하숙집 엄마. 근데 갑자기 부엌에서 사라지는 게 잠깐 나와요. 그치. 그리고 끊었겠지 뭐 그분이. 그래서 얘가 하고 있는데 벽에서 형상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마무리. 이제 복수가 시작됐겠지. 같이 놀아야지. 하숙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숙생이 이미 갔어. 이미 죽은 거죠. 뭐 거기서 떨었다고 죽는다고? 찔렸잖아. 손 뜨지. 과다출혈과 파상풍으로 죽어. 영양실조는 안 걸렸나? 그래 영양실조도. 어딘가 있었나? 잘 모르겠네. 밑에 그냥 누워만 있어. 쓰러져 있었어요. 기절해 그러면은 있었지 뭐 뭐. 뭔가 했겠지. 아무튼 그런 방식이었어. 그러니까 전혀 처음에는 이 여중생이 이제 되게 발랄하게 등장을 하고 여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의 뭔가 알려주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런 정도의 서사를 진행하는 사람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범인이다. 연쇄살인마였다. 뭐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엄마가 뭔가 문제가 있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 엄마 입장에서는 쟤 너무 위험하니까 이참에 제거하려고. 그래서 엄마가 제거했다고요? 엄마가 딸내미를? 이제 살았다. 아니 왜 남편을 죽였잖아. 그렇지. 자식인데? 뭐 어쩔 수 없지 이 세계에서는 뭐 그 정도야 뭐. 6명이나 죽였어. 그래. 엄마가 7명일 해결- 수도 있어. 사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뭐. 자, 다음 머리 없는 조각상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괴기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술가를 지향하는 듯한 어떤 미술 선생이 있는데 이 사람은 머리 없는 조각상 연작을 막 만들고 있어. 그래서 이 전시회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음날 미술실에서 살해당했네. 근데 머리가 잘렸다. 근데 머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뭐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되게 김전일스러운 시작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어제까지 이 교사랑 대화했던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밤새 미술실에서 교사랑 같이 밤을 샌 거야. 그럼 얘가 너무 유력한 용의자지. 그렇죠.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 나는 밤 못 새니까 집에 갈 테야 하고 이제 갔던 여학생은 얘를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이 남학생이 이 여학생 집을 찾아간 거야. 자기가 의심할 게 뻔하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여학생이 집을 찾아가. 그날 다음날 그 그렇네. 남학생이 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너무 더 의심스럽잖아요. 그 여학생이 이거 간도 크네. 어. 찾아갔어. 그랬더니 이 남학생이 실은 너 좋아하고 있었어. 가쁜 너무 고백. 전개가 이상하지 않아 이거? 마스크 쓰고 있었나 뭐 그랬었어요. 너 좋아하고 있었다 하면서 갑자기 고백을 매긴다. 널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 막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면서 미술실로 가재. 이 한편 또 이상한 또 희생양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기 그 미술실에다 참고서를 두고 갔다는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여학생 2명이 미술실로 가게 돼. 그러니까 미술실 지금 가면 안 되는 건데 몰래 이게 밤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건 현장이라서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없으면 안 돼라는 그런 걸로 몰아가지고 이 2명을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 갑자기 그 죽은 선생의 머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보여.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 미술실로 가기로 한 남녀가 들어갔더니 사실 남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지. 선생님 저 미술실 안에 숨어 있어 이러는 거야. 갑자기 충격인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미술실 안쪽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선생이 만들었던 조각상이 사라져 있고 갑자기 남학생이 문을 잠급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머리 없는 조각상을 만들었죠. 거기에 그 미술 선생 머리가 박혀 있다.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거죠. 그렇지. 이거 하려고. 그리고 나서 이 남학생도 마스크를 벗으니까 갑자기 복화술을 하는데 입술이 안 움직이는데 막 말을 하고 있잖아. 네. 근데 이 남자 머리도 툭 떨어지면서 이게 그 몸이 석고상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그 남자도 이미 죽은 거죠. 남학생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각상들이 칼 들고 막 여학생 쫓는 게 나오고. 저 머리 내 거야. 그런 거죠. 머리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교실 안으로 가니까 목 없는 그 시체와 뭐 머리를 두고 다투는 뭐 조각상들이 있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 맞아요. 교사가 생명을 조각한 거잖아 결국. 그렇게 됐네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연금술사야? 이런 괴담 되게 많잖아. 뭐 미술실에 뭔가 조각상이 움직인다 밤에는 네. 뭐 그런 거에서 이제 착안을 했겠지. 그런 거죠. 저녁에 대종대왕님이 책을 들고 뭐 싸운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 뭐 이승복 조각상 움직인다 뭐 이건 똑같은 거죠. 뭐. 아니 그런 거 있어지. 그 동상이 그 팔 내리고 있다 팔 아파가지고 낮에 너무 손 올리고 있어 팔 아파서 밤에 내리고 있다더라 뭐 그런 건 뭐 되게 많았지. 아무튼 뭐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였는데 그냥 마지막에 이 조각상들이 내 말이 되나 막 그래가지고 다투는 이유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12화는 재밌었지. 귓속말 하는 여자. 이것도 임팩트 좀 있었어요. 마유미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나 지금 앉아 있어야 돼, 일어서야 돼? 그러면 또 앉아야 돼. 어떤 자세로 앉아야 돼? 막 이런 거 다 물어보는데 그런 거 짜증나. 동시에 그러니까 얘는 결정장애이긴 한데 완전 너무 극단적인 거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얘를 보조해줄 사람을 이제 구하는데 웬 음산한 여자가 하나 와. 원래 그 전에도 항상 사람을 데려왔는데 한 달도 못 버티고 갔다 그랬어요. 한 달이 뭐요? 하루도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잘하잖아요. 되게 잘 돌보는 이유가 명확히 행동을 지정해 줍니다. 귓속말로.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한 달을 버티면서 이 결정장애 마유미가 안정이 돼. 근데 이 사람은 점점 피폐해져가는 모습이긴 했어요. 당연히 빗빼지죠. 그러다가 그 아빠 같은 경우는 이 보조자인 미츠를 점점 의심을 합니다. 한 달을 버틸 수가 없는데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한 달을 버텼을까? 어떻게 내 딸을 한 달을. 너무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비서한테 시켜가지고 뒤 좀 캐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달째 지나니까 그래도 결국은 이 사람이 좀 잘하나 보다 이렇게 가. 심지어 이 사람의 어떤 결정이 딸한테 긍정적 영향을 끼치다 못해 행운까지 가져다 준다 뭐 이렇게 믿어버려요. 심지어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피하게 됐으니까. 왜냐면 나 지금 건너야 돼 말아야 돼 아직 건너지 마세요 막 이랬나 보죠. 그 정도로 단순한 걸로 믿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 마유미 곁에서 귓속말로 이제 속삭입니다. 미치란 여자가. 그리고 아빠는 신상조사 시켰잖아. 근데 이 여자는 미혼인데 기둥서방이 있다. 근데 맨날 맞고 산다. 그 기둥서방한테. 그래서 뭔가 해결해 줄 법한데 마치 해결해 주면은 이 여자가 자기 딸을 떠날까봐 아무런 관여를 안 하기로 해요. 슬쩍 얘기하잖아 이 아버지가. 나는 이 상태를 그냥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네 그렇죠. 생각은 어떤가? 왜냐면 이게 보수가 좀 셌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기둥 상황이 없으면 다른 일을 찾아 떠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너무 힘든 일이긴 하잖아요. 옆에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얘가 그냥 방치한 거잖아.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죽습니다. 네, 왜 죽었냐? 기둥서방이 찔른 것 같아. 그러고 도망친 것 같아. 근데 이후에도 이 마유미는 그러면 옆에서 미치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없잖아. 그런데도 마치 누군가 귓속에서 이제 속삭이는 듯 그래서 그 지령을 받은 듯 행동을 해요. 뭘 맨 처음에 하냐면은 그냥 마당에서 칼을 들고 흙을 막 찔러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조금 더 세게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뭔가 첨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MSG가 적당히 첨가됐어. 그래서 보니까 이 마유미가 칼로 남자를 찌르고 피를 뒤집어 쓰고 이제 귀가를 했지.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언니가 없어지면 어쩌냐 이런 질문은 살아생전 했던 건데 그때 이런 거야. 난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전히 붙어 있다. 그리고 그 칼로 찔러 죽인 남자는 누가 봐도 그냥 그 기둥서방일 거다. 네, 맞죠. 뭐 그건 뻔한 거고. 사실 이거는 배드엔딩은 아닌 거 아니에요? 뭐 나쁘지 않아. 마요미의 입장에선 해피엔딩이야. 그렇지. 아빠도 해피엔딩이야. 아니 해피 아니지 아빠는 해피하지 않지. 딸이 그래. 살인자가 됐는데. 아니, 좀 막아줘야지 그 정도는. 그래 해피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인과응보까지 뭐 이뤄냈고 뭐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이런 결정장애에서 이제 붙어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결정장애여가지고 되게 웃기긴 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게 수미상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히키즈리 남매 있었잖아. 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소이치 아니겠어? 그렇지. 자 소이치의 애완동물. 소이치가 이번 매니악에 2번 나오는 거죠? 그쵸? 한 번 아니야? 2번 나왔죠. 아까 그 사중벽. 그렇네. 거기 나왔죠. 뭐 인기 캐릭이잖아. 그렇죠. 옷 입는 애. 자 소이치의 누나가 길고양이를 주워옵니다. 근데 그 소이치가 막 고양이를 계속 괴롭히잖아. 그러다가 누나한테 맨날 맞고 고양이한테 할킴당하고 막 이래. 그리고 이제 누나랑 형이 이제 소이치를 걱정을 하지. 동물 학대하는 게 사실 나중에 큰 범죄로 이어지는 어떤 전조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 맞는 말 했지 뭐. 얘 인성과 장래가 너무 걱정된다. 그래서 결국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이치가 죽은 뱀으로 이제 고양이를 막 낚아. 그러니까 소이치 자기는 되게 동물 좋아한다라는 걸 어필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더 지나친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가 갑자기 그 뱀을 먹고 그 소이치의 이제 저지에 의해서 변하기 시작한다. 약간 야생화되는 느낌? 그렇죠. 근데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너무 이제 만화해서 좀 변한 것 같고 네. 누가 봐도 저건 키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변하죠. 아니 근데 그 에세이 집에도 보면 자기 고양이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뭔가 똑같이 그린 것 같은데 개기스럽게 바뀐 버전. 그게 거기서 나온 건가? 요네무 보면은 맞아요, 그 맞아요. 등에 그거예요. 무슨 해골문이 있다. 맞아. 근데
근데 실제 사진 보면 되게 귀엽게 생긴 애고. 자기 만화라도 그렇게 그린 양반인데. 뭐. 그러니까 눈동자가 있었던 적이 없어. 아무튼 이 고양이가 막 왕진에 막 먹고 문창호 다 찢어놓고 심지어 괴 생명체를 하나 잡아와요. 막 지옥의 벌레 아니야 막 이러잖아. 막 눈알에 막 다리 달린 거. 그 소이치는 너무 신났잖아요. 와 잘했어. 근데 그 형인가 오빠인가 걔가 그런 얘기하잖아. 이거 그냥 외래종이라고. 그래서 정도가 되게 심해져가지고 집에는 그 고양이 화장실 냄새가 가득 그리고 애가 털을 뿜고 있는다. 그 뿜는 정도가 아니던데. 털을 막 발산하고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고 이미 이제 고양이 형상이 아니지. 그러다 이제 소이치 품에 있다 갑자기 그 피카츄를 합니다. 전기를 발산해요. 그리고 가족이 다 이제 안 되겠다 탈출을 하고 고양이가 이 전기를 다 발산하면서 원래 뭐 이름이 코론이었잖아. 네. 이걸로 돌아와. 귀여워졌어 다시. 그러고 나서 이제 소이치는 막 온몸에 붕대를 하고 있고 그 누나 품에 이제 안겨있던 고양이 코론이 양 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깍 벼라고 그러면서 끝나지. 귀여운 게 에피소드. 마지막은 귀여웠어. 그러니까 그 이런 정도를 약간 이렇게 강약 조절을 잘해서 끼워 넣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첫 편 쪽이 너무 재미가 없다 보니까 1편 보고 안 봤던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토준지를 잘 모르면은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사실 그런 것들이 간간이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요. 얘 약간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이 양반도. 그러니까 생긴 건 너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뭐 되게 멀쩡하진 않아. 그래요? 상대적으로. 나이도 많이 드셨고 이제 대가의 자리에 올라서셨다고 봐야 되겠지. 그쵸. 요 정도 뭐 작품 활동 되게 활발하게 하더만. 계속 나와요 책들이. 되게 볼만하기도 하고. 그 한 권짜리 장편으로 이제 나온 것들도 굉장히 좀 재미가 있고. 이분이 약간 벽지 디자인 같은 거 해가지고 팔면은 되게 잘 팔릴 것 같아. 벽에 네. 곰팡이 나올 것 같은데. 소용돌이 있고. 왜 우리 저번에 여행 갔을 때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네. 네. 그 다카마치 여행을 갔는데 방에 꽃벽지라고 막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자세히 봐봐. 이거 다 해산물이야. 진짜잖아. 네. 무슨 해파리, 뭐 그것도 오징어 막 이런 거였어. 그 꽃 사이에 그런 게 막 껴 있는 거예요. 이토준지였나? 아니 꽃이 아니야. 다 가장한 거였어 진짜. 아 그런 거였나? 그래서 둘 다 뭐 꽃벽지로 가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이거 크틀른데. 진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였고 결국은 그 이토준지 컬렉션의 뭐 연장선이었는데 네. 1월에 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차라리 그 그랬을 아쉬움이 것 있었고 같아요. 어쨌든 기대를 한 6개월 더 하게 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엑기스만 뽑아서 구성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조금 비주얼적으로 훨씬 더 이토준지의 팬이 했으면 아니 그것보다도 저는 이제 장편을 좀 애니메이션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봐요. 아 소용돌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용돌이도 뭐 한다더니 나왔나? 안 나온 거 같아. 실사 영화만 나왔었잖아요. 아 그거 말고 애니메이션 만든다고 했을 맞아. 때 그때 한참 계획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약간 좀 길게 이런 시리즈로 해도 뭐 3-4편 안에 소화할 수 있으면 해도 되잖아. 그런 게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더 보고 싶은 생각은 아직까지도 있고 네, 실망하더라도 분명히 만회할 맞아요. 만한 어떤 작품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기대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하철에서 볼 수 없어서 좀 아 불편해. 지하철 얘기 좀 그만해. 어떻게 왜 지하철? 남의 통 그 고양이 뭐 어때서? 남의 지하철 왜? 자 그러면 한 줄평 할까요? 저 할게요. 기대만큼 재밌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토준지는 이토준지다. 다음은 제가 할게요. 멀리서 볼 땐 호러였지만 가까이서 보니 희극이었다. 저는 오랜 기다림의 크기만큼 큰 기괴함은 아니었다. 상품이 좀 더 많이 배치되었으면. 다들 아쉬움에 듬뿍 묻어나는 한 줄평. 아니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그걸 덮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토준지 그 단편집 자체도 원래 좀 재미없는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다 그렇지. 재밌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만 더 배치를 잘하고. 작화 연출이나 그런 것도 조금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정말 2023년에 만든 게 맞나? 아, 그러니까 2022년에 만들었든지 어쨌든 하여튼 예, 최근에 너무- 만든 작품이라고 보기엔 90년대 삘 퀄리티가- 났어. 맞아요. 앞으로 이런 공포로 저를 부르려면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네? 네, 이건 공포가 아니었어. 그럼 다음에는 마루이나 무조건 보자고 우리 그럼. 다음엔 낭종하고 주하고 하나 더 껴서 합시다. 주도 별로 안 무섭다니까. 주드? 주. 아 대만인가 어디 영화인데 이랑 봤어. 다 봤진 않은. 좋아하니까. 근데 뭐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 내가 정말 무서운 걸로 한번 골라서 하자니까. 그러면은 아무도 못 볼 거야. 근데 알아 아프다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는 그때 못 갈 것 같아. 아플 예정이야.
예고 질병. 자 언젠가 또 뭔가 정말 호러다운 호러를 뭐 시리즈를 한번 기획을 해서 다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화 예고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다음화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자 467화는 아랑배 제6회 천하제일 퀴즈 대회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와. 뭐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재미없으면 보이콧하고 나 진짜 설거지나 하러 가려고. 저번 때 저번에 졌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번 이기면 때 되지. 저번 때 엠마 때문에 화냈잖아. 아니 편파적이었잖아 너무. 불공평하지 않았어 너무? 아니 공정했는데. 아니었지? 공정했어요. 저는 우승했기 때문에. 4명 중에 3명이 공정했다 그러면 공정한 거죠. 경정했지 그건. 이거 나가나? 자 기대해 주시고 네. 저도 기대하고 있으니 저도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재미없으면 보이콧이야. 재밌어야 돼. 자 끝내봅시다.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블렛.